이재명의 대선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특히 대선 기탁금, 이 계열의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들 대장동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이 직접 이 자금을 마련했고, 이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당시 5급 공무원 배모 씨고, 이 사람이 김혜경 씨 몸종 같은 사람이죠. 법카, 유용 의혹. 거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음 내역이, 이재명이 그 전에 재산 신고를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3억 2천. 그 현금으로 신고한 재산 공개 내역,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공개, 공직자로서 재산 공개해야 되니까 그 신고 내역을 알려주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딱 맞춰서 입금을 하겠다. 그러면 집에 그 돈이 있으면, 집에 돈을 이재명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집에 돈을 입금하면은 한 번만에 입금이 되는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입금을 한 것부터가 이상했는데, 이 녹음 내용이 나온 것은 어제부터 나왔죠. 어제부터 이 녹음 내용은 나왔는데 다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제가 늦게 취급하게 됐는데, 검찰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이재명의 재산 공개 내역 그 금액과 딱 맞춰가지고 돈을 급히 입금했는데,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배모 씨는 현금으로 신고한 재산 신고 내역을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입금하겠다라고 한 녹음 내용이 알려지면서 김용하고 대장동, 여기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방금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 여기에서 김남국이가 이상한 자금을 움직였을 것이다. 즉 정치자금 세탁이 유력하다라고 FIU 설계자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걸 밝혔죠. 어떤 돈 세탁이냐, 혹시라고 제가 점점점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기에 알려놨는데, 방금 이 영상 제작하고 나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순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희가, 민주연구원 본장 김용희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을 이재명의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 때 사용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바로 이 통화 녹음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팀은 김용희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희 받은 것은 8억 4,700만 원을 받았어요. 8억 4,700만 원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 검찰은 김용희 받은 현금 뭉치를 이재명의 자택에 옮긴 뒤에, 제일 먼저 자택에 옮겨놨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맞춰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이 돈을 이재명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정에서 받아들여질라 그러면은 정황 증거가 되든 직접 증거가 되든 정언이 되든 또는 녹음 테이프 같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든 간에 뭔가 있어야 법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유동규가 주장해오던 것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2021년 6월 28일에서 29일 이틀에 거쳐서 이재명의 농업 계좌에는 총 3억 2,50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재명이가 이 돈은 자기가 집에 갖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2020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현금 액수와 딱 떨어지기가 같습니다. 민주당은 앞서서 이재명의 현금과 관련해서 2019년 3월 달에 1억 5천만 원, 같은 해 10월 5천만 원을 인출했다.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현금을, 은행에 있는 현금을 왜 찾아가 집에 보관을 했을까? 부터, 그 다음에 모친상 조의금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집에 두진 않죠. 은행에 갖다 놓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 중에 1억 원을 2021년 7월쯤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으로 사용합니다. 그 중에 1억은 일로 갔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확보된 통화 녹음과 은행 전표 등을 토대로 해당 자금이 김용희가 이재명 자택에 옮겨놓은 돈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김용은 2021년 5월에서 6월, 7월달에 예비경선 기탁금 썼죠. 그런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나무기 만든 4억 원을 유동규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유동규는 줬다, 김용은 안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이 정언을 통해서, 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불거지는 겁니다. 보통의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를 하고, 그리고 집행은 검찰 수사관들이 가서 물건들을 뒤져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분석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게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겁니다. 자, 뭐냐면 5월 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재판에 이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1년 5월 3일 오후 서너 시경에 김용하고 같이 경기도 수원시 수원 컨벤션 센터 내의 집무실에서 만나서 업무를 협의했다. 이런 일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휴대전화에 메모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사람이 얘기한 2021년 5월 3일 오후, 이 시점은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분당 사무실, 그 분당 사무실에 가서 제 기억에는 1억 원인가 뭐 그거를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나왔다. 돈을 받아서. 이때 한참 경선 예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증언이 맞으면 그러면 김용은 그 시간에 유동규 사무실에 들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김용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알리바이죠. 아주 중요한 알리바이. 근데 이거 한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올해 1월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김용을 면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음 흔들리지 마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그 조언에 따라서 김용이라는 사람이 알리바이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작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홍우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하튼 이홍우라는 사람이 5월 4일 김용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적어도 김용한테 돈을 줬다는 시점이 5월 3일이 아니거나 다른 날이거나 뭐 아니면 돈을 안 줬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또 그런 증언을 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되니까 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이 맞다면 이거는 증언이니까 선서하고 잘못됐을 경우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기로 하고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 이 재판장이 누구냐면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홍우라는 사람한테 그럼 그 휴대전화 메모 있다고 하니까 그거 제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홍우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그래 그럼 제출해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홍우가 그 다음부터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 그러고 휴대전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작 냄새가 나죠. 이렇게 되니까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홍우라는 사람 뒤져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뒤졌는데 이홍우 씨가 나 휴대전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홍우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나와서 증언했던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뭐 허위다 이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검찰의 기소 논리, 그 다음에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